단 2번의 기술 이전으로 1.2조 원 마일스톤을 만들어낸 바이오 플랫폼. 지금부터 완전히 파헤쳐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같이 사슬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에이프릴 바이오를 해부해 드려요. 이 회사는 신약 하나를 개발해서 파는 회사가 아니에요. SAFA라는 플랫폼 기술로 여러 파이프라인을 찍어내고 반복해서 글로벌 제약사에 기술 이전하는 구조예요. 바로 시작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돼요. 에이프릴 바이오. 이 회사 뭐 하는 곳인가? 에이프릴 바이오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플랫폼 바이오예요. 단순히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SAFA라는 기술 엔진 하나로 여러 질환에 적용할 수 있는 신약 후보 물질을 반독 생산하고 이걸 글로벌 제약사에 기술 이전해서 계약금과 마일스톤을 받는 구조예요. 핵심 포인트 4가지로 정리할게요. 첫째, SAFA 플랫폼이에요. 약물의 반감기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기술이에요. 둘째, 항체 라이브러리예요. 자체 항체를 직접 발굴할 수 있어서 외부 로열티 없이 독립적으로 개발할 수 있어요. 셋째, 기술 이전 모델이에요. 개발한 후보 물질을 글로벌 제약사에 이전해서 계약금과 마일스톤을 받아요. 넷째, 약 900억 원의 현금이에요. 자금 조달 걱정 없이 임상을 지속할 수 있어요. SAFA 플랫폼, 반감기 연장의 게임 체인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SAFA가 뭔지 쉽게 설명할게요. 약을 먹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몸 밖으로 빠져나가잖아요. 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반감기라고 해요. 기존 단백질 신약은 반감기가 짧아서 자주 맞아야 해요. 환자 입장에서 너무 불편하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 FC라는 구조를 붙이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분자가 커지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SAFA는 다른 방법을 쓰는 거예요. 혈액 속에 약 19일을 머무는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에 약이 달라붙게 만들어요. 그러면 약이 알부민을 타고 혈액 속에서 오래 머물 수 있어요. 분자는 작고 부작용은 줄고 반감기는 늘어나요. 3가지 핵심 강점이 있어요. 첫째, 면역 원성이 낮아요. 인간 항체 유래 소재라 몸이 거부 반응을 잘 안 일으켜요. 둘째, 뭐든 붙일 수 있어요. 항체, 호르몬, 사이토카인 모두 SAFA에 붙일 수 있어요. 최대 4개 타깃을 하나의 약에 통합하는 것도 가능해요. 셋째, 반복 기술 이전이 가능한 구조예요. 동일 플랫폼으로 다른 질환에 계속 적용할 수 있어요. 핵심 파이프라인인 APB-A1과 APB-R3에 대해 자세히 볼게요. 먼저 APB-A1이에요. 갑상선 안병증이라는 희귀 질환을 타깃해요. 갑상선 안병증은 자가 면역 반응으로 눈이 튀어나오는 질환이에요. 이미 경쟁약인 테페자가 2024년에 1.9억 달러 매출을 기록했어요. 시장성이 이미 증명됐다는 뜻이에요. APB-A1은 기전이 달라요. CD40L이라는 면역 신호 단백질을 타깃해서 T세포 활성화 자체를 차단해요. 기존 약보다 근본적인 접근이에요. 그리고 FC 구조가 없어서 혈전 부작용도 없어요. 임상 1비가 완료됐는데 7번 방문 만에 안구 돌출 2mm 이상이 감소했어요. 이건 복잡한 검사가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변화예요. 2026년 임상 이상 진입이 예정돼 있어요. 두 번째 파이프라인은 APBR3예요. 아토피 피부염을 타깃해요. 아토피 시장은 글로벌로 30조 원 규모인데 이 중 약 10조 원이 듀피젠트가 듣지 않거나 내성이 생긴 환자들이에요. APBR3는 바로 20조 원 시장을 공략해요. 임상 2어 결과에서 단 2회 투여만으로 EASI 33% 개선을 확인했어요. 이건 듀피젠트의 8회 투여와 비교해도 비슷한 수준이에요. 기술 이전 애로 현황은 이미 2번, 앞으로도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2021년 덴마크 룬드백에 APB-A1을 이전했어요. 계약금 220억 원에 총 계약 규모 5,400억 원이에요. 두 번째는 2024년 미국 에보뮌에
APBR3를 이전했어요. 계약금 210억 원에 총 계약 규모 6,600억 원이에요. 여기서 에보뮌을 좀 더 봐야 해요. 창업자 루이스 페니는 과거 더미라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일라이릴리에 약 1조 원에 매각한 경험이 있어요. 에보뮌도 같은 길을 걸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경우 에이프릴 바이오 입장에서는 파트너의 지위가 빅파마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2026년 주요 임상 카탈리스트도 확인할게요. 3월 미국 피부과학회에서 APBR3 임상 이어 풀 데이터가 공개될 수 있어요. 6월 BIO USA에서는 REMAP 플랫폼의 개념 증명 데이터 발표가 기대돼요. 6월 시카고 내분비학회에서는 APBA1 임상 1비 풀 데이터가 공개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2026년 중 APBA1 임상 이상 진입이 예정돼 있어요. 이제 가치사슬 인사이트 핵심, 밸류체인 분석 들어갈게요. 에이프릴 바이오가 성장하면 어떤 기업들이 같이 수혜를 받을까요? 위쪽에는 연구와 임상을 지원하는 CRO와 바이오마커 분석 기업들이 있어요. 왼쪽 아래에는 단백질 의약품을 생산하는 CMO들이 있어요. 오른쪽에는 기술 이전 파트너사인 룬드백과 에보뮌이 있고 향후 신규 파트너사도 추가될 수 있어요. 아래쪽에는 REMAP 플랫폼을 통한 신규 항암, ADC 분야 딜 가능성이 있어요. 중요한 건 임상 데이터가 좋을수록 더 큰 파트너가 들어오고 더 큰 계약이 성사되는 선순환 구조라는 거예요. 첫 번째 밸류체인, 에이프릴 바이오 임상 진전의 수혜 기업들이에요. 가장 직접적인 수혜는 CMO예요. SAFA 기반 단백질 신약은 고난도 바이오 공정이 필요해요. 임상 단계가 올라갈수록 생산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국내 최대 CMO예요.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플랫폼 바이오 기업들의 임상 물질 생산 수혜를 받아요. 두 번째로 CRO예요. 임상 이상과 입이상에 진입하면 임상 설계와 운영을 도와주는 CRO 파트너가 반드시 필요해요. 드림 CIS는 국내 임상 CRO 중 자가 면역 질환 임상 전문성을 가진 회사예요. 에이프릴 바이오가 타깃하는 질환군과 일치해요. 세 번째는 유사 플랫폼 바이오 기업들이에요. 에이프릴 바이오의 임상 성공은 반감기 연장 플랫폼 기술 전체의 가치를 올려줘요. 앞타머 사이언스나 제넥신 같은 유사 플랫폼 보유 기업들이 섹터 리레이팅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밸류체인, 질환별 시장과 경쟁 그리고 수혜 생태계를 설명드릴게요. 갑상선 안병증 시장에서 APBA1이 주목받는 이유는 기존 약과 기전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경쟁이 아니라 상호 보완 관계가 될 수 있어요. 다발성 경화증으로 확장하면 35조 원 글로벌 시장이 열리는데 이 경우 암젠이나 노바티스 같은 빅파마와 공동 개발 가능성도 있어요. 아토피 시장에서 APBR3의 핵심은 듀피젠트 불응 시장 10조 원을 공략한다는 거예요. 추가로 IBD나 크론병 같은 염증성 장질환으로 확장 가능성도 검토 중이에요. 그리고 REMAP 플랫폼이에요. 최대 4개 타깃을 하나의 약에 통합하는 이 플랫폼이 항암 ADC 분야에 적용되면 완전히 새로운 딜이 만들어져요. 아스트라제네카나 다이이치산큐 같은 ADC 강자들이 잠재 파트너로 거론돼요. 정리할게요. 주목할 수혜 연관주 요약 정리입니다. 별 3개 최직접 수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드림 CIS, 그리고 기술 이전 파트너사인 룬트백과 에보뮌이에요. 별 2개 직접 수혜는 앞타머 사이언스, 제넥신 같은 유사 플랫폼 기업들과 글로벌 ADC 기업들, 그리고 아토피 자가 면역 분야의 사노피와 암젠이에요. 이 기업들 모두 에이프릴 바이오의 임상 성공 스토리와 연결돼 있어요. 핵심 투자 포인트와 리스크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투자 포인트 5가지 정리합니다. 첫째, 약 900억 원 현금 보유해요. 자금 조달 우려 없이 임상을 계속할 수 있어요. 둘째, SAFA 플랫폼 반복 기술 이전 구조예요. 한 번으로 끝이 아니에요. 데이터가 쌓일수록 새로운 딜이 만들어지는 구조예요. 셋째,
2026년에 임상 카탈리스트가 집중돼 있어요. APBA1 이상 진입, APBR3 풀 데이터 공개가 올해 예정이에요. 넷째, 에보뮌의 M&A 업사이드예요. 창업자가 이전에 릴리의 회사를 1조 원에 판 경험이 있어요. 에보뮌이 빅파마에 인수되면 계약 조건이 한 단계 달라져요. 다섯째, REMAP 멀티타깃 플랫폼이에요. 항암 ADC 영역에서 신규 파트너 기대가 있어요. 리스크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해요. 임상은 언제나 실패 가능성이 있어요. 파트너가 중견사 수준이라 상업화 규모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개발 속도가 파트너 체급에 따라 제약될 수 있어요. 에이프릴 바이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래요. SAFA 플랫폼이라는 엔진으로 다양한 질환 파이프라인을 반복 생산하고 글로벌 제약사에 반복 기술 이전하는 플랫폼 바이오예요. 이미 2번의 기술 이전으로 1.2조 원 마일스톤을 달성했고 2026년에는 APBA1 이상과 APBR3 풀 데이터라는 굵직한 카탈리스트가 몰려 있어요. 여기에 에보뮌의 M&A 업사이드와 REMAP 신규 딜 가능성까지 더하면 이 회사의 투자 스토리는 꽤 입체적이에요. 물론 바이오 투자는 항상 임상 실패 리스크를 감안해야 해요. 투자 결정은 반드시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인사이트에서 또 만나요.